안녕하십니까? 순수물결 세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 오늘은 내가 나의 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나라는 생명은요, 누구나 그렇듯이 아버지로부터의 출발이었죠. 나는 이미 아버지 몸속에서 나의 혈통적인 유전자, 그리고 나의 조상 대대로 혈통으로 내려왔던 모든 정보를 싣고 아버지 몸에서 물로 출발합니다. 아버지 정자는 소우주고 어머니 난자는 대우주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100% 물로 시작한 나는 아버지 몸에서 출발해서 어머니 몸에서, 어머니 자궁에서 만나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생명의 시작. 어머니 자궁 속 양수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닷물의 성분과 바닷물의 성질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천지창조가 일어나면서 천기, 하늘의 기운이 담아진 곳이 이 초록별 지구의 바닷물이거든요. 이 바닷물에는 대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정보가 들어있고 천지창조가 일어났던 때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궁 속 양수라는 곳은 바닷물과 같이 모든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주고 하늘에서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죠. 물론 육신적인 물질 에너지 몸에 대한 영양분은 태출을 통해서 어머니가 공급하지만 비물질적인 나의 본존재 영적인 기운은 하늘에서 관리하고 하늘에서 주파수 그 어떠한 진동을 통해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성장시키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어머니 자궁 속에서 착상된 배란, 나의 몸. 착상되는 순간 호는 여기에서 나의 몸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우리의 육혼이 뭐라고 했죠? 의식, 정신, 생각, 마음,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육혼이거든요. 나의 물질 에너지 몸이 형성됨과 동시에 물질 에너지인 육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의식과 나의 정신과 나의 감정까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착상된 순간부터 나는 인간, 동물적인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밖에서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 어머니가 마음 먹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모든 소리들, 모든 말, 모든 기운, 이런 것들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이미 다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물질적인 하늘의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의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나는 무럭무럭 자라나다가 7개월이 되는 순간에 이미 내가 착상됐을 때 중천계에서 나의 본존재 기다리고 있던 나의 본영이 이제 점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본영, 나의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주파수로도 이것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만 나의 마음속에 어떤 그 부분에 센터적으로 그 중심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본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영혼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몸이 생기고 나의 영혼이 어느 때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영과 혼은 분명히 출발부터가 따로따로예요. 각각이에요. 그쵸? 혼은 뭐예요? 착상되는 순간 내가 배란아일 때 99%가 이 수정란에서는 99%가 물이었거든요. 엄마의 정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는 100%가 물이잖아요. 수정란은 99%가 물이었어요. 이 99% 수정란인 상태에서 육혼은 왔고, 이게 7개월 순간에 나의 진짜나 나의 본영이 그때 나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영과 혼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온다는 거죠. 인간이 우리 몸에 올 때부터. 이것을 지금까지 선천시대 때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왜 알지 못했냐면 선천시대는 혼이 활동하는 시대였었고 혼이 성장, 발전, 진화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나의 본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후천시대는 뭐냐? 이제 혼이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라 영이 운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야만 하고 나의 본영이 일어서서 그 본영이 나의 삶의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성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천시대에 들어서는 뭐예요? 나의 물질 에너지적인 혼으로 사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본존재, 본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나는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가치,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봐서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물에 담고 있는 비물질적인 에너지, 이미 아버지로부터 출발할 때 그 물 속에는 나의 혈통적인 모든 DNA가 모든 유전인자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것들, 이러한 그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그런 제일 원인자의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느낌과 모든 것들이 칩과 같이 이미 그 물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서 보면 나의 몸의 물질 에너지적으로 보나 비물질적인 어떠한 나의 그러한 성향으로 보나 본으로 보나 나는 무엇이죠?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몸이 다 하고 죽어지면 나는 또 어떤 존재가 될까요? 나의 몸은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화장을 하고 산산이 부서진 뼈의 가루가 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것이 물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야 3년일까요? 어쨌든 간에 물질 에너지인 나의 몸은 그러한 다시 물로 돌아가고 이때 또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영원히 우리의 차원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나의 혼이라는 것은 혼백이라는 것은 3일에서 7일간 일단은 이 지상에 머물게 돼요. 왜 머무느냐 하면은 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집착하고 있던 것들, 고집하고 있던 것들, 한이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고 깨끗한 혼으로 네가 가라고 주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3일 내지 7일이 지나면 나의 혼은 물질세계라고 하는 차원세계는 물질세계거든요. 혼은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천계, 중천계, 상천계로 가게 되고 이 혼은 내가 살아서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혼의 어떤 질적인 어떠한 그 팽창이랄까?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차원계에 가서 또 이것을 알알이 연글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대우주의 긍정적인 물질 에너지로 사용이 되게 소멸이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욱더 양질의 어떠한 혼의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또 혼신으로 다시 이 초록별에 와서 인간들에게 어떠한 조상신이 됐든 그러한 혼신이 되어서 같이 활동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영은 어디로 가냐? 나의 영은 이 차원 세계가 아니라 영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 영계 중천계에 가서 다시 윤회할 사람을 윤회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일생을 살다 간 이 영들은 여기서 영신으로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더욱더 내가 여기서 더욱더 나의 영적인 그러한 팽창과 또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원시반본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차원 세계와 영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풀기로 하겠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의 존재는 한마디로 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죠? 나는 물에서 와서 물로 살다가 물로 마지막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물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인 나는 물의 속성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며 또 생명을 나르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그 생명을 있게 하고 생명을 날라서 영양분을 주고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자라날 수 있게 또 이 생명이 자라나서 또 다른 씨앗으로 남겨서 또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에 대한 본질을 본다면 물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스며든다는 거예요. 물이 내가 골라서 스며드나요? 물은 조그만 틈새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를 원한다면 그 어느 곳에도 다 스며드는 것이 물의 본질이고 물의 성분인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설탕물, 소금물, 뜬물, 하다못해 똥물.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들어와도 모든 것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물, 설탕물 하지 물설탕, 물소금 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의 성질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가 스며든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의 속성은 흐른다는 것이죠. 나는, 인간인 나는 물이기에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물이라는 놈은 어느 한 곳에 고여버리면 썩죠. 물이라는 놈은 어느 한 곳에 내가 고집하고 고여있고 모여있고 정체해 있으면 무엇이 되죠? 썩은 물, 쾌쾌하게 냄새나는 물, 웅덩이, 시궁창. 거기는 온갖 벌레가 들끓고 온갖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물의 속성은 내가 흐르지 않을 때 이것은 거기서 뭔가 이롭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인 나는 어떻게 나도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흐른다는 거죠. 두 개로 볼 수가 있죠. 물질적으로 흘러야 되고 비물질적으로 흘러야 되고 물질적으로 흘러야 된다는 것은 뭐죠? 나의 몸. 나의 몸이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음식을 고집을 한다는 거.
또는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나의 몸에 70%를 흘러고 있는 물, 그 다음에 나를 존재케 하는 혈액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때 생기는 병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 비물질적으로 내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 감정, 마음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내 고집, 내 지식, 내 상식, 내 잣대, 그리고 내 이념, 내 종교가 나를 돌처럼 아주 굳게 만들어서 내가 물이 아닌 어떠한 돌과 같은 형태가 됐을 때 나는 이미 정체 있고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는 것이 뭐죠? 나의 물질적인 몸이 흐르지 않고 나의 비물질적인 나의 어떤 육혼이 흐르지 않을 때 나에게 발병하는 것은 치매, 고혈압, 뇌졸중, 뇌경색 등등등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물이기에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인지 아는 것. 오늘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나는 물이라는 것. 그 물이 도라는 것. 물처럼 사는 것이 도라는 것. 그리고 이미 나를 내가 물인 것처럼 그 도의 존재, 본 존재, 본영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럼 내가 흐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있고 도를 만날 수 있고 도를 찾았다는 것은 뭐죠? 아주 간단한 거죠. 이미 여기 들어있다는 것. 내 안에 들어있는 시선이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끊임없이 내 안으로 파고들고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집념으로 파고 들어갈 때, 일념으로 파고 들어갈 때, 몰입할 때, 그때 겪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나의 본존재고 나의 도고 진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육혼으로 머물지 않을 때, 내가 육혼에서 벗어날 때 밤송이가 벌어나서 알날이 그 알밤이 드러나듯이 밤송이 같은 나의 육혼이 깨끗하게 벌어지고 없어졌을 때, 아니 나의 참존재 뒤에 이렇게 물러날 때 그렇게 나는 고스란히 내 안에 있는 누구나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참존재의 본영이 드러나서 이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면서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엇일까요? 나는 물이다. 물이 도다. 도는 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 밖에서 찾지 마라. 내 안으로 끊임없이 내 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행 속에서 나는 도를 만날 것이고 그 도가 일어나서 내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나는 원시반복까지 행복하게, 유유하게, 자적하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